남자친구 근황,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딩크 여부, 이별 극복법, 언제부터 LG 팬이었고 어떻게 LG 팬이 되셨나요? 그리고 환승연애 출연자분들과 연락하는지, 다시 돌아가면 환승연애 출연하실 건가요? 출연할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거의 첫 Q&A를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 침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보는 컨셉으로, 이거 진짜 제가 평소에 집에서 맨날 입고 있는 홈웨어거든요.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상 브이로그나 여행 브이로그 찍는 게 가장 재밌고 편집할 때도 제일 재밌어서 요거를 꾸준히 가져갈 생각이고, 근데 최근에 정보성 콘텐츠가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브이로그 같은 것들인데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나 하는 고민에 번아웃 아닌 번아웃이 왔었는데, 이 질문 다 통틀어서 가장 중복이 많았던 게 일상 브이로그 보고 싶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셔서 너무 되게 감동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도 다시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꿀팁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주시는 꿀팁 생기면은 또 정보성 콘텐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집들이 영상 안 하시나요? 이것도 질문해주셨는데, 집들이도 이제 곧 찍을 예정입니다. 저희 엄마 말고 손님이 온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 집이 좀 가족 이외의 손님을 어느 정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카메라 앞으로 자꾸 이렇게 다가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진짜 말이 좀 많아도 최대한 줄여서 해볼게요. 이제 또 요즘에 저에 대한 가벼운 프로필 말씀드리면, 키랑 몸무게는 161이고 몸무게는 46kg예요. 44가 저의 목표 몸무게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필라테스 1대1 수업을 진짜 수백 번을 들어서, 근데 너무 비싸. 그리고 MBTI는 사실 저도 제 MBTI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N은 확실한 것 같고 I랑 E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조언의 순간에 좀 T처럼 말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P랑 J는 불안함, 불확실성을 조금 싫어해서 J의 성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즉흥 여행이나 친구랑 즉흥 만남 이런 것도 좋아해서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추구미는 대혼돈 시기인데 일단 장르는 약간 청순 힙? 퍼스널 컬러 질문은 봄웜라입니다. 핑짤봄? 제 얼굴에 뭘 얹었을 때 조금 웜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봄웜라에서 핑크가 약간 섞인 거를 얹으면은 봄웜라 컬러로 발색이 나는 것 같아요. 독립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혼자 살기 시작해서 7년 차입니다. 운동 관련이나 다이어트도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필라테스는 이제 수백 번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1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단체 수업은 뭔가 성향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필라테스로 근육 쓰는 법이나 호흡법을 알아놨더니 헬스가 전만큼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헬스만 하고 있고, 다이어트 방법은 제가 2026년 버전으로 새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365일 다이어트에 진심인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정말 간단히만 저의 다이어트 방법의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저는 클린한 식단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한다. 무조건 건강하게. 저의 이제 삶에 대해서, 학창 시절이나 저의 미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발자가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발자라는 말은 없었고 프로그래머여서 전공도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게임 만들고 재밌게 했었죠.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프로그래머는 진로 상담할 때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실 정도로 안 좋은 거였는데, 그냥 저는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어떤 캐릭터이셨나요? 대체로 중고등학교 때도 말이 많지 않았고 그냥 힘없는 애? 오타쿠. 그때도 일본 애니 이런 거 좋아하고 저의 취향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소심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반장하기도 하고, 대학교는 입학을 전자공학과로 1학년 때 했거든요. 1년 다니고 컴공으로 전과해서 학교를 거의 혼자 다녔어요. 이미 다 친구 형성되고 해서 학교 거의 혼자 다니고, 일본어를 잘하는 이유와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장르나 컨텐츠, 여행 이런 거 다 좋아했는데 회화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한 학기 일본으로 교환학생 다녀온 뒤로 일본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독학해서 저는 한 번 빠지면은 끝장을 봐야 돼서 N1을 목표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N1을 땄고 읽고 쓰고 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원 대 유튜버.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타입인데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딱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내 시간이나 내 체력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유튜버가 너무 좋습니다. 26살이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보현님은 26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셨나요? 저는 26살에 대학생이었어요. 재수한 것도 아닌데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인턴도 해서 휴학도 2번 정도 하고 또 복수 전공까지 해서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던 생각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나 주위에서 말하는 기준? 주변의 평균에 따라가거나 맞추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뭔가 큰 직업적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보다는 행복한 거, 불안하지 않고 좀 안정감이 유지되는 거 이게 제가 바라는 삶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물론 부와 명예가 있는 삶을 나는 거부하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왜냐면 잃을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재밌는 거 하자. 그런 생각이 강했고 26살의 저한테는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제일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질문자분도 내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연애랑 결혼에 관련된 질문. 일단 제가 유튜브에는 이미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 갔었던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린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 근황,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지금 잘 만나고 있고 1년 반 정도 됐고 이제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인 통해서. 연상이고 일반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내년 결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저도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30살 넘고 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법륜 스님이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거든요. 책을 그냥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솔로일 때 읽었는데 책이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결혼이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내가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옆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둘이 됐을 때도 함께 책임지거나 둘이 함께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좋은 책이어서 두고 읽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이랑 되게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도 좋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읽어도 되게 좋은 책이고 해서 너무 추천드립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저는 무교입니다. 근데 불교 아니신 분들이 읽기에도 거부감 드는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딩크 여부. 딩크는 아닌데 당장에 계획은 없고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연애 관련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좋은 남자 구별법, 나쁜 남자 구별법. 요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나쁜 남자일 수 있고 뭐 모두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딱 맞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친구랑 최근에 얘기하면서 요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러브 바밍이거든요. 요게 구글에 쳐보면은 관계 초기부터 과도한 칭찬, 애정 표현, 선물 등으로 상대를 압도해 마음을 사로잡은 뒤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 심리 수법입니다. 가스라이팅보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대놓고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하기 너무 쉽잖아요. 폭력, 욕설, 뭐 도박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구별하기가 정말 쉬운데 사실 나한테 이렇게 애정 공세 쏟고 잘해주는 사람이면 한 번에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고 쳐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든 과하다 싶으면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별 극복법. 꼬박꼬박 건강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우울한 노래, 우울한 영화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은 것 같고 술 마시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낮에 산책하고 책도 읽고 뭐 자기계발서, 당신을 위한 위로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소설책이어도 되고 막 스릴러 이런 거 읽어도 되니까 책 읽고
카페 가고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혼자서든 친구랑이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커플일 때 많이 못했던 나와의 데이트 있잖아요. 나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랑 친해지면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다음번에 더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승연애 출연자분들과 연락하는지 최근에는 한 적 없는 것 같고 저는 환연뿐만 아니라 연락 자체를 잘 안 합니다. 하루에 카톡 연계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환승연애 출연하실 건가요? 출연 직후에 막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힘들 때는 안 나갈 것 같아 이랬는데 돌아가면은 출연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무엇을 하며 위로를 받으시나요?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것들? 이것도 이별 극복법이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 만지기? 저희 집 고양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거의 여우가 또 똑똑해가지고 제가 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는 거를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 알고 지금 슬금슬금 오고 있어. 여우랑 같이 있으면은 좀 만지면서 힐링도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여우 먹여 살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내가 힘들어도 여우 밥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놀아줘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좀 스트레스가 덜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책 읽기, 추리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최애 작가님이 원래 히가시노 게이고 선생님이셨는데 더 이상 신작을 만나볼 수 없으니까 요즘에 아껴서 읽고 있고 힘든 이유가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하면은 챗GPT나 제미나이 완전 간신배처럼 공감을 잘해줘서 실제 사람한테 내가 힘들었던 거를 매번 사사건건 얘기하면은 감정이 전이 되니까 상대방도 너무 힘든데 AI는 그럴 일이 없고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분석해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햇빛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이어서 햇빛 보고 나가서 산책하고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하면서 혈액순환하고 이 노폐물들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쌓여 있으면은 그게 정신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을 클린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보다는 레시피 찾아서 요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팁은 저 사람 없어도 나는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랑 평생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데 굳이 평생 가려고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나라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소중하지 않게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자기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시술 이런 것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다 얘기하다 보면은 영상이 막 2시간, 3시간 될 것 같아서 또 자기관리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시술은 작년에 제가 예뻐지는 법 영상 올렸을 때랑 큰 차이가 거의 없고 티타늄 해봤는데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지나고서 괜찮으면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거 말고는 새로 업데이트된 건 없고 보톡스 정도? 그래서 20대 중반에게 가장 추천하는 시술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30, 40대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다들 하나같이 20대는 리프팅 비추하셨고 보톡스는 추천입니다. 정말 소량 미간이랑 이마 이렇게 눈썹으로 눈 뜨는 습관 고치려고 이마랑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각턱 보톡스? 얼굴형 관리는 돈 들이는 거는 없고 집에서 림프 마사지하고 제가 다이소에서 여자 2분이 야 이거 하고 자면은 아침에 안 붓는데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저도 하나 사봤거든요. 이게 1,000원인가 2,000원이거든요. 한 10분 하고 있으면 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땡땡 부었을 때 그거를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얼굴이 약간 착 달라붙는 느낌이더라고요. 내 얼굴이 요즘 좀 별로다 싶을 때 하는 것 가장 항상 효과를 많이 보는 거는 다이어트. 얼굴이 별로다 싶어서 했는데 몸매까지 달라지니까 만족도가 훨씬 배로 높아져서 모든 시술은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먼저 해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내 외모가 좀 별로다 싶은 주기가 있거든요. 딱히 생리하기 직전에 뭔가 외모 정병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PMS라서 그래 하면서 괜히 뭐 안 건들고 넘어가는
지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PMS 기간에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져서 트러블도 잘 나고 처짐도 심해지고 하거든요. PMS 때 그냥 잘 쉬어주고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어주고 컨디션 돌아오면은 또 다이어트 빠바박 하면은 붓기 쫙 빠지고 지방도 빠져서 진짜 만족도 높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쇼핑 취향, 지그재그 최애 쇼핑몰, 데일리룩 같은 거는 리키미 제가 좋아하는 청순힙 같은 옷들이 많아서 좀 좋아하는 편이고 코디를 되게 제 취향으로 예쁘게 잘하셔서 코디 참고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객룩, 데이트룩 같은 거 구매할 때는 퍼빗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클라우드 이모션 여기도 되게 제 취향으로 예쁘더라고요. 하늘하늘하게. 그 외에는 좀 검색해서 그때그때 예쁜 옷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살 때의 기준. 옷을 보고 나서 3일 지났는데도 두고두고 생각날 때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름 과학적인 말이래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의지 이런 게 호르몬이 딱 나왔을 때 3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내가 그게 갖고 싶다 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거 사면 언제 입을 건데 요거를 스스로한테 물으면서 활용도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플리마켓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옷장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았을 때도 아쉽지 않을 만한 퀄리티의 옷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최애 남돌 저는 미세스 그린애플 좋아합니다. 그냥 일본 밴드인데 최근에 여기 콘서트에 가고 싶어서 일본은 콘서트가 티켓팅이 아니라 무조건 응모 추첨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국 투어 콘서트여서 28번을 공연을 해서 28개 싹 다 응모를 했는데 싹 다 떨어져가지고 저 진짜 눈물 날 뻔했는데 약간 속상한 상태이긴 한데 눈물이 또로록. 제가 야구 관련 컨텐츠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언제부터 LG 팬이었고 어떻게 LG 팬이 되셨나요? 이제 남자친구 지인 커플이랑 밥을 먹다가 이제 상대 커플분이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삼성 팬이셨는데 커플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로 야구 보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또 야구 한번 보러 가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초중고를 다 잠실 근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LG 아니면 두산이면 좋을 것 같다 했던 찰나에 마침 LG랑 두산이 잠실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네이비 컬러를 좋아해서 두산 유니폼 예쁘다 하고 살짝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LG는 고양이가 마스코트래 해서 약간 반반의 마음으로 경기를 갔는데 야알못이다 보니까 표를 그냥 있는 대로 아무거나 구해서 갔는데 거기가 LG 팬들이 앉는 자리였고 응원석이 아니었는데 응원단장님이 앞에 분들까지 막 다 일어나세요 해서 막 일어나서 응원가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응원가도 다 외우고 같이 응원하고 그날 또 LG가 이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집에 와서도 하이라이트 한 번 더 보고 다음날은 이겼나? 다다음날은 좀 하다 보니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만 기념 저의 제대로 된 첫 Q&A를 끝내봤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좀 빠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컨텐츠 만들어 볼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질문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